자, 오늘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이 쉽지 않다 굉장히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내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겠고요. 당연한 얘기를 뭐 여러분들이 좀 빨리 잘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일단 미국 장세 월요일날 오늘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나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의 에너지 섹터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쪽이 좀 좋습니다. 상황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반도체 지수가 며칠째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 많이 안 좋고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은 어제도 막 축구 보면서 되게 스마트폰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어떤 거를 이렇게 추천해드려야 좋을지 계속 봤는데 지금은 일단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일부분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장이 어디까지 내릴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면 장이 막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장이 이때 매수해서 이때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내릴 때 또 2950, 2900 뭐 그 라인 오면 그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리석은 투자의 핵심이 뭐냐면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겠지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법니다. 내릴 때 사서 먹고 나오고 내릴 때 사서 먹고 나오고 내릴 때 사서 먹고 나오고 내릴 때 사서 먹고 또 내릴 때 더 사서 더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리겠다 싶으면은 빨리 자르고 나와야 돼요. 플러스 1, 2%, 플러스 1, 2%, 마이너스 1, 2%, 뭐 이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락장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겨우 1, 2%, 2, 3%, 1, 2%, 2, 3%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이렇게 내릴 때. 그 수익도 안 나요.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하락장은 단기에 빨리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상승장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상승장은, 하락은 일주일 만에 하락이 나와요. 근데 상승은, 천천히, 두석 달에 걸쳐서 나와요. 두석 달에 걸쳐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석 달에 걸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만사가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도 하락은 그냥 훅 날아가요. 훅. 조금 내가 신경 안 쓰면은 훅 날아가는 게 하락장입니다. 근데 상승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하락은 금방 날아가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이 기회인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기회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다 분석해 봤더니 지금 뭐 대충 아무 주식이나 중대형 우량주들 제가 다 쳐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뭐 이때만 해도 금호석유 뭐 좋다는 얘기 뭐 수두룩하게 나왔었어요. 뭐 굉장히 더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효성촌단소제 같은 경우 막 저기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못 간 주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쵸? 카카오도 카카오지만 지금 제가 다 봤더니 우리가 고령화 관련해서 임플란트 관련주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데 그 주식도 어떻게 됐어요? 불과 며칠 만에 굉장히 밑으로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디오 바텍, 그러니까 저는 디오하고 바텍 중심으로 이게 제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사실 현금 흐름도 최근에 이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실적 기준으로 되게 좋았던 주식들이 뭐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바텍 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하락하면 1차적으로 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물리면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주식은 사실은
물렸을 때 더 산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랬을 때 돈을 벌 수 있고, 제가 사실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41,000원, 4만원, 39,000원 이런 라인에서는 지금 계속 지지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요. 바텍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더 하락이 나오면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준비한 게 말씀드리기 전에 동진세미컴은 혹시 제가 금요일날 좀 분위기 좋게 일주일간 수익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한 종목 좀 안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TSI 수익이고 세계화이테크 절반 수익 내고 나오라고 했고, 한 번 더 산다는 전략이 좋겠다. 24,000원 부근에서. 그리고 쇼박스는 뭐 매수가 안 왔고요. 이수화학은 뭐 제가 여기서 뭐 3배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지 마세요. 여기서 사실 분들은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의 매수가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3배 가는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수화학은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도 있는데, 에너지 섹터들이 저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수화, 애경유화, 대한유화, 그 전에 대한유화, 애경유화 추천했는데 대한유화는 하나도 못 갔죠. 근데 제가 추천드린 단가에서는 위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한유화를 20만원 밑에서 한 번 더 산다는 전략, 19만원, 18만원 부분에서 한 번 더 산다는 전략만 있으시면, 대한유화로는 6개월 후에는 대한유화가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지실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건 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동진세미캠의 금요일날 제가 좀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추천하고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 한들, 그쵸? 한다 한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10개 추천하면 9개 맞고 1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갑자기 무슨 안 좋은 뉴스 같았어요. 가짜 뉴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뉴스에 반응을 해서 지금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진세미캠에 대해서는 일단 절반은 제가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절반은 손절 치셔라. 분명 신호도 드렸고, 그리고 31,800원 지지 패치 매도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맞겠고, 일단은 이런 패턴에서는 보통 어떤 형태가 그려지냐면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 37,000원이 지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28,500원과 29,000원, 그러니까 음봉이 여기서 밀려가지고 하나, 둘, 3개 나오면서 28,000원 부근, 28,000원과 28,700원 부근에서 지지. 그러니까 뭐 3만원 밑에서 지지하고, 왜냐면 워낙 좋은 기업이고, 이거는 특별히 뭐 2차전지 수요도 있다. 동진세미캠 2차전지 그런 매출도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조금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안 좋은 뉴스라는 게 뭐냐면 뭐 가짜 뉴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빨리 손절 치신 다음에 28,000원과 28,600원 음봉 2개 나오면 다시 산다는 전략이 여러분들 수익으로 더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빨리 못해, 그러면 단타는 하지 마세요. 최대한 하지 마세요. 하셔도 완전 소량만 하시고 최대한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TSI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드렸는데 매수가대로 딱 왔었죠. 제가 13,300원 드렸고, 매수 또 못할 분들은 13,500원 사시면 되고, 14,000원 부근에서 매도하라고 했고, 또 연휴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매도하라고 했는데, TSI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 이렇게 못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최종적으로 또 음봉 나오면서 12,600원과 12,300원 뭐 이런 라인 음봉 2개 만들어지면서 이런 라인 최종 지지하고 다시 13,000원, 14,000원 순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내고 나오시고,
직장인 초보자는 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2,800원 밑에부터 12,800원 밑에부터 차근차근 산다는 전략. 이게 제 얘기와 달리 만약에 미국장이 괜찮고 하면 12,500원, 900원 여기 지지한 다음에 여기 종가로 끝나가지고 바로 급등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찌끔찌끔 하다가 바로 급등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고요. 제가 준비한 건 TSI도 그렇지만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이고 그건데, 최근에 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리비안 미국 전기차 관련주, 대유에이텍, 세원, PHA, TSI도 이 관련주예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저는 좀 며칠 연속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CSI하고 TSI, 한농화성, 그리고 이수화까지. 그러니까 이수화 추천한 거죠. 크게 많이 갈 수 있는 주식. 그래서 좀 제가 크게 많이 갈 수 있는 주식, 한농화성도 지금 시간에 좋죠. 21,550원이네요. 21,550원이면 여기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면 다시 같이 TSI도 또 같이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CSI 같은 경우는 단타적으로 18,600원, 19,000원 이런 라인에서 아침 단타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저의 매수가 매도가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활발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활발하게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TSI다, 세계화이테크다, 이제 사실은 이수화학도 수익이고, 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사시라 그 얘기를 거짓말 조금 보탤게요. 한 40번 50번 했어요.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렇죠? 거짓말 안 더하고 한 20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안 사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제가 20번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헷갈리실까봐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쵸?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다려서 여기 사시라. 8시 20분, 40분에 매수 걸어 놓으면 된다. 매일매일 주식이 잘 될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잘 되려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잘 될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잘 되려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한 달 이상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수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역대급 실적이에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건 저는 최소 2만원 돌파한다 생각을 해서 이 최종 목표가는 여기까지 분명히 갈 것이다 해서 추천을 거기서 세게 드린 건데, 그거를 못 사시고 뭐 여기서 못 사시고 나중에 2만원 넘어가서 사시면, 그러는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날지라도 좀 덜 나고 물릴 가능성도 있죠. 한편으로는 막 왔다 갔다 할 때 또 못 참고 물릴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아무튼 잘 모르겠다. 저는 이게 세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세게 갈 종목은 뭐냐? 저는 이제 내년을 앞두고 보면은, 예를 들어 카카오가 오른 이유가 뭔가요?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올랐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11월 뭐 상장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를 작년에 산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런 것들 상장을 앞두고 에코프로를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던 사람, 그때도 에코프로를 제가 한 거의 60번 추천드렸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때도 헷갈리실까봐 에코프로만 추천드렸어요. 그때 LNF하고 에코프로가 있는데 LNF 또 추천드리기도 했는데, 에코프로 헷갈리시니까 또 에코프로만 추천드렸어요. 근데도 그때도 또 안 된다 똑같아요. 그때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추천드리는 종목을 골고루 일단 사보시면은 돈을 버는데, 기다리시면 돈을 버는데 1%라도 1억 갖고 있으신 분들이 100만 원이라도 사셔서 기다리시면 돈을 엄청나게 막 돈방석 않는 건데, 돈방석 안 해요. 제가 뭐 그때도 에코프로 말고 제가 거의 추천해주지 않았어요.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것도 추천하고 저것도 LNF 추천하고 에코프로 추천하고 다 추천하면 헷갈리니까, PI.점 추천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그때는 2019년 이때 코로나 오기 전에 에코프로 물리자, 그때 KG케미칼하고 에코프로만 추천했어요. 왜냐? 에코프로 BM 상장했고 에코프로 HN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자 주목하세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하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효율, 충전에 빠르고 해서 내가 좀 많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꿈의 나라로 생각해 보자고요. 꿈의 나라로 충전을 단 5분 만에 해가지고, 충전을 뭐 3분, 5분 만에 해가지고, 서울을 왔다 갔다 왕복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뜰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아무리 시기상조이긴 하나. 근데 마침 CIS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한 타임 늦은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한 타임 늦었어요. 이제 시작이기도 하지만 일부. 그럼 단기적으로 봐셔야 돼요. 왜냐면 급등했어, 너무. CIS 같은 경우 너무 급등했어. 이거 빅데이터로 지금 19,000원 전후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18,000원까지만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CIS 같은 경우 19,000원 중요한 포인트, 19,100원, 18,600원 중요한 포인트 거의 단타예요. 여기서 내려 꽂아가지고 막 음봉이 이렇게 생길 동안에 막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만약 여기서 1억 9천 넣어놓으시면 1억 7천원까지 2천만원 잃었다 막 강남선비 욕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맨날 드리는 얘기인데요. 누구를 욕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메모하시고 축적의 시간. 우리가 왜 풍력 시장에서 CS 베어링이나 CS 윈드 같은 좋은 회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왜 태양광에서 OCI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좋은 회사가 나옵니까?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조선 기업으로 축적의 시간이 있었고, 석유화학으로 축적의 시간이 있었고, SKC 같은 경우 그 비디오 테이프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태양광 사업을 했었고, 최근에는 전기차로 막 떠있어. 그러면 축적의 시간이, 그 연구개발로 축적. 내가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한 달 해서 일주일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에서 잘못된다, 나는 모르겠다, 안 되는데 있어서 뭐하냐, 그런 말을 하실 분들은 냉정히 얘기하는데 100살 200살 살아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께 제가 막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100살 200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거는 냉정하잖아요. 우리가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딸이 결혼하려고 누구 남편감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집안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잘 안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려면은 공부해야 돼요. 자, 제가 헛소리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주, 제가 사실은 봄에 원익 P&E 솔루션입니다. 그때 이제 원익 P&E 얘기 안 하고 원익 홀딩스를 뭐 얘기하긴 했었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소 원익 P&E가 엄청 떴어요. 그쵸? 그 디스플레이텍도 엄청 떴고, 신세계 INC 엄청 떴고, 그쵸? RT캐스트 상한가 갔었고요. 그쵸? 상한가 안 가고 이렇게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장주가 원익 P&E하고 디스플레이텍이 좀 이제 이건 약간 잡주 형태예요. 디스플레이텍은. 원익 P&E가, 디스플레이텍은 최근에 실적이 안 나요. 원익 P&E가 대장주란 말이죠. 그리고 PNT까지 이런 것들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은 왜 갑자기 오를까? YM택이 상장하면서 오른 거예요. YM택이 상장하면서, 이게 9월 10일 상장을 앞두고 원익 P&E가 9월 10일 상장 앞두고 9월 10일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 예전에 YG엔터 상장 앞두고도 SM, JYP 엔터 막 3배, 5배, 10배씩 날라갔어요. 엔터 그때 당시에. 그때 주식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한 달, 두 달에서 뭐 수익이 나네 안 나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남선비랑 오래오래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지금은 폐배터리 관련주다. 내년에 폐배터리로 실질적 매출이 나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뭐냐면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인데, 삼성물산에서 지분 8%를 투자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예전에 하이브로 번 어떤 사모펀드 회사가 성일하이텍 주식을 했어요. 성일하이텍 당연히 없습니다. 성일하이텍 없어요. 상장은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년 3월에 할지 6월에 할지 모르죠. 그러면 지금 10월입니다. 지금 장이 내리면 11월에 제가 봤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주, 인선모터스가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회사는
건설업 호황이 있으면 그 호황일 때마다 돈을 버는 회사고,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잘 괜찮게 버는 회사예요. 그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그냥 저냥 무난하고,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회사여서 제가 최근에 장 내릴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눈 감고 그냥 인선 ENT 사세요. 그쵸? 에코마케팅은 눈 감고 사지 말고 2만원 밑에서 사세요. 19,000원 밑에, 2만원 밑에, 조금 천천히 사세요. 그 뉴트리 뭐라고 했겠냐면, 그때 당시에 딱 4종목 찍어줬죠? 그 SJ그룹까지. 넉 달 하락이 나옵니다. 이건 평균적으로 넉 달 하락 나오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 넉 달 하락 나오고, 지지하고 올라가. 넉 달 하락. 그러면 25,000원 밑으로 나오면 사야 돼. 22,000원까지 나오면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뉴트리가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과거에. 더 이상 이걸 설명드리면은, 저 12시간짜리 강의해야 돼요. 그쵸? 리딩 못하고 강의만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콜마비 NH하고 뉴트리 같은 경우는 건기식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조금 하향 이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거고, 근데 이거는 여전히 뉴트리 같은 경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펄을 10배 계산하면 45,000원 적정가고, 근데 이게 멀티플로 계산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여전히 4만원까지는 가야 될 주식인데 실적이 처지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현금 흐름은 좀 안 좋아요. 현금 흐름은 최근에 실적 안 좋아요. 현금 흐름이 좋았을 때가 이때였고, 그리고 이때 무난했는데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달 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뉴트리는 조금 천천히 사셔도 돼요. 지금 뭐 제 말과 달리 여기서 지지하고 그냥 바로 상승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콜마비에치하고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콜마비에치, 뉴트리, 푸른바이오까지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본 다음에 이게 방향성을 돌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그냥 숟가락 얹는 게 좋지, 어설프게 지금 사서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0% 물릴 필요 없다. 사실 여러분들이 냉정히 말해서 강남선비랑 계속 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4%에서 자동 손절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3분의 2 물량을 갖고 계신 거 무조건 저한테 신호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호도 해주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때 그래서 SJ그룹은 좀 올랐어요. SJ그룹 말하자마자 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다시 장이 안 좋으면 2만원 올 거죠.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 더네이처홀딩스.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섬유호복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더네이처홀딩스를 보자. 더네이처홀딩스도 보통 이런 그림에서 굉장히 먹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좀 센 표현하고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막 인상 찌푸릴 만한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표현들이, 어르신들. 근데 제가 화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화내는 거 절대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러는 거고, 이거는 사실 시즌상 항상 겨울을 앞두고 매출이 좋았다. 그러면 겨울 12월에 항상 12월하고 2월 이거를 보자. 그쵸?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달 오르다가, 그죠? 9달 오르다가 다시 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사실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 사이에 어떤 기회가 오면은 이 라인은, 물론 이제 이게 2만원까지 슈렁슈렁 거릴 수도 있어요. 22,000원. 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물론 이거는 25,000원, 26,000원에서 최종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장이 막 말도 안 되게 흔들리면은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100%. 그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 최근에 골프 사업을 진출하려다가 FNF가 골프 그냥 용품 인수했고, 더네이처는 인수 그냥 포기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류 섬유복 더네이처 홀딩스는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거 있기 때문에. 왜 겨울에 실적이 좋냐면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제시믹스면 더네이처 홀딩스는 뭡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제가 왜 굳이 얘기하냐면,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더네이처 홀딩스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상식입니다. 이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냥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 더네이처 홀딩스에서 특징주 쳐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7월달에 무상증자 있고, 무상증자하면서 올랐고, 보통 무상증자는 현금이 많고
그렇게 이제 주가 재고, 가치 재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적정가를 보면 여기서 4만원.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률 이거니까 더네이처홀딩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종 업종 중에 FNF가 대장이고, 그렇죠? 더네이처. 그러니까 섬유보기 소식이 사실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좋다가 요즘에 그 신발 보니까 별로 안 팔리게 생겼다는 그런 것 때문에 쭉 내렸어요. 제가 여기서 뭐 수익 내기도 여기서 수익 내도 여기서도 이제 짧게 먹고 나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빨리 잘라라. 여기서 절대 여기서 들이대지 마라. 여기서 짧게 먹을지언정. 근데 휠라홀딩스는 좀 구조적 조정이 오래 갈 수 있고, 저는 더네이처홀딩스가 좀 쉽게 많이 먹을 수 있다. 다시 폐배터리로 가면 인선 ENT 그리고 웰크론은 아니고 웰크론한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재무제표만 보여드리면 웰크론한테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실적 안 좋습니다. 인선 ENT는 실적 좋아요. 그 영화테크는 최근 실적 그냥 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테크, 웰크론한테, 파워로직스까지 이런 것들이 다 소형주고 실적이 별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거 버틸 수 없어요. 이런 거 하락 나올 때 굉장히 크게 내려요. 그러면 크게 내렸을 때 사세요. 지금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 상반기, 내년 6월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분들만 해야 되는 거고, 영화테크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막 이런 데까지 출렁거려요. 그러면 그때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모르는 라인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선 ENT가 쉽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시기에. 인선 ENT가 하시기에 쉬워요. 그리고 사실 대기업들이 많이 하려고 해요. GS건설, 이런 삼성물산은 이미 투자를 해놨고, 성일하이텍에. 그래서 근데 대형주도 뭐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대박을 원하신다면은 저는 인선 ENT가 더 괜찮겠고,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 영화테크하고 웰크론한테 뭐 이런 것들이 폐배터리 관련주를 엮이고 있습니다. 근데 웰크론한테도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꼭대기냐? 아니다. 난 더 간다.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웰크론은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항상 5번째 하락을 주목하세요. 제가 이수학도 그렇게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이런 라인 오면은 사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몰라.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럴 때 가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걸 계산하고 하세요. 항상 시장이 좋은 날은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2020년처럼 시장이 좋을 때가 평생에 두고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폐배터리는 그 정도로 보고,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인선 ENT를 잘 한번 해보시라. 인선 ENT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라기보다 폐기물 관련주인데,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인선 모터스가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 여기서 사시고, 이게 제가 여기서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인선 ENT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폐기물 대장주고, 저는 이게 2만원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는 메타버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내년에 중소형 테마주 중에 뜰 가능성이 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제 쿠콘하고 유비벨로스가 실적이 나는 회사고, 쿠콘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하고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쿠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금 이런 포인트에서는 여기 7만원 부근 뭐 이런 라인 오면은, 근데 이제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의 문제는 은행에서는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소형 핀테크 관련주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대요. 근데 쿠콘은 대장주 개념이 있어요. 유비벨로스는 쿠콘은 대장주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때 항상 보수적으로 사세요. 보수적으로. 항상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물립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샀는데 안 물리고 그냥 쭉 가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물린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물린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들어가서 물린다 개념이 아니고, 물리지 않을 가격이 어디일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진세미게임 이게 재수 없으면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손절을 짧게 치고, 손절을 여기서 37,000원 지지 못하면 빨리 손절 치시고, 결국엔 28,000원과 28,600원 다시 음봉이 두세 개 나왔을 때 산다는 전략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TSI 아까 얘기 끝났죠? 얘기 끝났어요. 12,800원, 12,900원, 12,000원 거기서 분할해서 산다는 전략.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서 펜배터리 관련 내년 테마다. 그래서 내년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할 거고, 지금 일단은 리비안 관련, 이게 단기. 그리고 메타버스, 이게 단기.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단기. 그리고 콘텐츠, 그렇게 총 4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덱스터를 초단타로 보실 겁니다. 덱스터 초단타로 어떻게 보시냐? 15,000원. 15,000원, 15,300원에서 초단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이 안 좋아 하면은 15,000 미치고, 미국 장이 좋아하면 15,400원부터 초단타로 사시면 되겠고, 15,400원. 그리고 이거는 초단타.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못해, 그러면은 다시 13,000, 13,600원, 손절 짧게 치고 13,000, 13,600원에 단타로 다시 추천드릴 계획이고, 덱스터는, 일단은 콘텐츠 관련, 메타버스 관련 그 2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테마가.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 이슈 이후에 우리나라 그 지옥이라는, 연상호 감독 지옥이라는 게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급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옥이, 웹툰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직장인 초보자 선생님들 하시기에는 좀 쉽게 먹을 수 있겠다.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도 사실 때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은, 미국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세요. 미국장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시면 돼요.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자마자 하루 이틀 안에는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의 단기 박스권이잖아요. 16,000원 부근. 그쵸? 그러면 이거는 여기 16,000원, 15,700원 여기서만 지지하면은 18,000원, 20,000원까지 쭉쭉쭉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이거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하면은 4배, 3배 됐는데 여기 대비하면 또 2배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EPS 보면 곱하기, 그렇죠? 10 하면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에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어요. 이거 오를 만큼 올랐어요. 뭐 카카오 엔터 미국에 상장한다는 뭐 이슈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거는 단타로 보셔야지. 만약에 이게 쭉쭉쭉 내려면 마이너스 2, 3% 손절 쳐셔야 돼요. 그거를 나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하지를 마시는 게, 안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고요. AFW가 전기차 관련주인데, 근데 이제 어떤 실적은 좋지 못합니다. AFW, 여기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특허.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MPC도 용기를 만들고 있어요. 용기. 폐배터리 전용 용기.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6,000원 밑에서 뭐 기회를 주면은 MPC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데 중소형주예요. 근데 실적은 매우 나고, 그리고 매우 저평가 주식, 그리고 친환경 관련 주식.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4,000억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은 2,000억, 2,400억이에요. 자본총계 같은 경우도 2,900억. 그러니까 자본총계 보다도 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0% 내외가 하락이 나와. 지금 6,680원인데 MPC가 만약에 6,000원 밑으로 나와. 그러면은 뭐예요? 시총이 2,000억인데 자본이 엄청 많고 계속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이미 150억을 벌었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또 있고, 이거는 계속 증가한다.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워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여기서도 130이에요 지금. 그쵸? 반기 기준으로 130입니다. 그러면 EPS 기준으로도 이때만큼 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라인에 막 오면 땡큐에서 잡아놓으면은 내년 되면은 막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MPC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AFW는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는 아닌데 바닥권에서 반등 중에 메리트고,
이거는 최근 실적은 적자였을 거예요. 그쵸? 몇 개 분기 연속 적자기 때문에 단타로만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바닥권에서 반등 줬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지, 뭐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적장 것도 팩트입니다. 적자. 그래서 6,750원, 6,500원 이런 라인에서 산다는 전략이 좋겠고, 미국장이 좋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7,000원 밑에 사야겠죠. 당연히. 7,000원 부근. 당연히. 그쵸? 그쵸? 7,000원 부근을 사야 되는 거겠죠. 꼭 저의 제가 6,750원, 6,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7,000원 부근에서 지지하겠죠. 미국장이 좋으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삼형 SNC, 이것 같은 경우도,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미 로시드. 근데 로시드 맞아요? 루시드 아니야? 로시드 기술. 루시드 아니고 로시드 맞네요. 미국 로시드 테크놀로지랑 정밀한 습도 측정기 사용되는 기술 협약 MOU면은 그렇게 대단한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찍고 바로 급락 나온 건데요. 삼형 SNC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국내 배터리 제조사 중 한 곳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런,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터리 뉴스가 나온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삼형 SNC는 실적은 소형주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도 그렇게 활발하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바로미터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장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장이 하락이 계속해서 안 나온다면은 지금 이런 주식이 13,000원 부근에선 지지합니다. 13,000원 부근. 그러니까 13,100원과 12,700원 또는 13,300원 이런 라인에서는 지지를 해야 돼요. 이런 라인에서 여기서는 반드시 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로 이런 거 노림만 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지 못해. 그러면 여기 쭉쭉쭉 빠져가지고 이런 라인 밑으로 빠져. 11,000원 밑으로 빠져. 그러면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엘비루셈, 그러니까 장이 엄청 안 좋아지고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엘비루셈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이 2천억 벌어요. 이 두 개 분기도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3분기에도 이 엘비루셈 실적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 엘비루셈 같은 거 이제 상한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분명히 10,000원 밑에 쳐질 거란 말이죠. 9,000원 부근. 9,000원하고 9,500. 그러면 지금부터 10%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엘비루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엘비세미콘하고 연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LB세미콘은 자회사 개념인 거잖아요. 이게 2,700억이고 자본금이 자본 총계가 1,100억 이런 저평가는 아니죠. 당연히 신규 상장하면 다 거의 다 저평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9,000원, 9,500원 부분에서 하락이 더 나온 다음에 지지를 하려는 모양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 사실 가장 시장이 돌릴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왜 제가 더네이처 홀딩스를 얘기하냐면은 보통 그런 깔끔한 것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면 저는 사실 DLENC가 낫다고 봐요. 왜냐면 DLENC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그림에서 확신을 만들어줬어요. 나는 대장주고 나는 반드시 20만 원을 가야 돼 라고, 나는 저평가 주식이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EPS 기준으로 여기서 반기 기준으로 이게 5점, 그러니까 만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적정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퍼가 5배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주가 퍼가 굉장히 낮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계속 낮냐? 저는 계속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서 20-30% 빠져가지고 또는 10% 20% 빠져가지고 여기서 사놓은 물량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돌려야 정상적인 건데 지금 장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런 라인 온다는 거죠. 12만원 부금. 그러면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악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터져. 그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뭐냐면 헝다 그룹 이후에 중국에 실제로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게 부도! 제가 왜 웃냐면은 그런 뉴스 터지면 DNC가 급락 나오는 거야. 그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때 빠르게 움직일 때 10만원 밑에서 훅 잡는 사람들은 이게 20 기다리면 이제 20, 그 2배 되는 거예요. 그런 물량들은.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보면 중성주 엘비루셈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라. 실적이 좋은 중성주.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보셔라.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중장기로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원티드랩도 사실 메리트는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렇게 뭐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적정 가치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번다면은 이거의 적정 가치는 당연히, 그쵸? 당연히 뭐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뭐 이런 라인 가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고 4일 하락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줘야 핵심인데, 이만큼의 지지를 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장이 좋으면 당연히 이틀 안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장 중요하겠죠. 미국장이 여기서 양봉 뽑으면 원티드랩을 53,500원과 54,500원 사놓은 분들은 돈을 버는 거고, 미국장이 내리면은 안 사놓은 분들이 더 내렸을 때 5만원 부근에 사가지고 돈을 버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주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준땡 관련 정치 테마, 저는 정치 테마주는 조금만 하셔라. 왜냐면 홍준땡이 나올지 윤성땡이 나올지 모르니까. TBC 같은 경우는 1700원과 1760원 라인에서는 한번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일진하이솔루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쵸, 신규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 2주간 하락이 나오면서 막 이런 밑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밑에 6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 교촌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서 최소 한두 달 눌린 다음에 이렇게 뭐 돌린다는 거죠. 그럼 밑에서 차근차근 2, 3주간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사셔라는 거예요. 제 말을. 여기서도 보면 마니커프인지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아니 뭐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보자마자 막 제 스타일에 맞추셔야 되는 거지. 리딩 들어오시면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저를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욕했던 사람은 저는 사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선물 보내는 사람, 저를 욕했던 사람, 저 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기억을 안 하고 싶은데 사람인지라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제가 뭐 추천 잘못해서 그럼 저는 나쁜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도. 제가 100종목 추천해서 90종목 잘 되고 10종목 안 되는데 꼭 손절 안 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세요. 실적이 좋은 종목 사도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마니커 FNG도 그때 사가지고 바로 막 30%, 40%, 50%, 60% 수익 나는데도 막 저를 욕해요. 만나자마자 막. 저는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면은 그냥 세이 굿바이를 하자 빨리. 저는 항상 그런 주의예요. 사실은 제가 굳이, 그렇죠, 어떻게 벌든 뭐 저렇게 벌든 뭐 어차피, 그렇죠, 뭐 세금 많이 내야 되는 인생인데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한테 악감정이 있으면 빨리 서로 세이 굿바이를 하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사실은 뭐 그리고 대신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온다. 다시는 못 들어간다. 평생 저랑은 안 본다. 그런 주의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좀 오래 있으면 돈 많이 버는데, 단기간에 뭐를 자꾸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들, 일진하이솔루스가 56,000원, 57,000원 뭐 이런 라인 막 하락이 나와서 막 재미없어. 그러면 그걸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CIS, AFW, 뭐 삼형 SNC, 삼형 SNC. 선도전기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5,250원, 5,100원 뭐 이런 라인까지 5,100원, 5,200원까지 급락이 나오면은 단타로 해볼만 한데 일단 이거 하락이 나와야 좀 노릴만 하고요. 지금 중국에서 전력 공급 뭐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봉이 한 2개 나오면 사시는 전략이에요. 음봉이 한 3, 4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신혼종합개발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선도전기는 수요일쯤 사라 이거예요. 신혼종합개발이 여기서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 나오면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 나오면 반등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눌렸을 때 음봉이 나왔을 때 사라는 거예요. 음봉이 나왔을 때 사면 양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도전기, 세명전기 이 두 가지가 지금 중국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그런데 선도전기는 저는 5,000원 밑에서 하는 게 좋다. 4,700원, 4,800원 뭐 안 오면 뭐 전 모르겠습니다. 안 사는 게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덱스터하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걸 놓으시는데 자이언트 스텝도 단타입니다. 이거 이제 무상증자하면서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77,000원, 75,000원 라인 단타로 노리셔야 된다. 단타로 노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해. 여기 77,000원, 75,000원 라인 지지 못하면 쭉 음봉 밀려서 65,000원 이런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참고하셔서 일단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 단타인데 뭐 하나만 하시는 것도 좋고 뭐 자유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리딩도 해드리지만 아무리 좋게 잘 리딩을 해드려도 어렵거든요. 자기가 자유로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지금 그리고 11월에 미국에서 그거 리비안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세원을 노려보시자. 세원을 어떻게 노느냐? 여기 5,000원과 5,100원 5,150원 뭐 이런 라인 음봉 내일 이제 세원 같은 거 내일 사자마자 돈을 벌 확률이 높겠죠. 세원 같은 거 코인테크도 최근에 실적은 매출은 급증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게 났죠. 원래 이대로 이제 27,000, 28,000, 3만원 가야 되는데 장이 안 좋으면 24,500원, 24,000원 다시 지지한다. 원래는 제가 25,000, 25,500원 사라고 했는데 그냥 매도를 짧게 하자, 수익을 짧게 내자 했어요.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나왔잖아요. 그게 대유에이텍이 어디서 지지하는지를 보고 세원을 사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원이 좀 쉽고 대유에이텍은 1,500원 밑에 1,490원과 1,450원 이런 라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데 내일 아침에 시가 여기서 시작해서 바로 반등 지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5,250원이잖아요. 5,300원 시가 시작하면 5,200원 부근 지지하고 바로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세원. 그리고 PHA가 저평가, 예전 평화전공이 이제 이름 바꾼 거거든요. 저평가예요. 지금 최근에 160억 벌었어요. 영업이 160억이면 거의 최근 들어 최대치고요. 4천 거의 5천억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버는데 시총은 2,700억입니다. 근데 자본총계도 2,000억인 자본총계도 여기서 보시면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PH는 굉장히 저평가인데 이거는 심플하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PHA는 시장 내려서 9,500원과 9,700원 뭐 이런 라인까지 하락이 나오면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보시면 실적은 좋습니다. 위즈 스튜디오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위즈 스튜디오도 여기 17,500원과 17,800원 이런 라인에서 단타. 이거는 월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로만 하시고 난 잘 보겠다 하시면 키다리 스튜디오 하시고 애경유화 같은 경우 급락 나오네요.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12,000원, 12,500원까지 내리면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고 최근에 보니까 세아베스티라고 아무튼 세아베스티를 기점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철강 쪽이. 제가 보니까 철강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퍼 10배 기준으로 5만원 내외가 적정가인데 지금 24,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금호석유도 급락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의 가치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락이 한 달 정도 하락이 나오면은 금호석유도 16만원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전략, 신규로 매수하는 전략. 제가 최근에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세아베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아베스도 그냥 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덕산테코피아는 24,000원 밑에서 한다는 전략. 이거는 2차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개인들이. 그러니까 24,000원 이게 좀 물릴 수도 있는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22,000원, 24,000원 분할해서 산다는 전략을 하시면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겠다. 제 빅데이터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TSI, 은봉 2개 정도 나오면 사시고, 뭐, 세원 사시고요. 뭐, 임팩이다, 뭐, 이런 것들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임팩 같은 경우도, 아니, 근데 임팩 어려워요. 사실 이런 패턴. 근데 임팩 같은 경우도, 단기로, 잘 하시는 분들 충분히 하실만 해요. 그리고 최근에 소형주지만, 최근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80억 벌었거든요. 거의 여태 최대치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것도 보시면은, 그쵸, 1600억인데, 자본 총계가 1100억, 매출은 3800억. 근데 왔다 갔다 합니다. 임팩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어쨌든 그 전기차 그 리비안 상장 이슈로 올랐는데요. 이것도 신규로 올리실 분들은 15,600원과 15,000원 뭐 이런 라인. 그 음봉이 한두 개 더 나오면은 바닥권이다. 임팩 같은 경우도. 근데 소형주기 때문에 제가 리딩을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래가 좀 충만한 거 위주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르신들께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무엇보다도 강남선비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분들에게는 축복이 가득할 거고 수익도 많이 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5,500원과 16,000원 아렌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실적이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솔직히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재땡 관련주는 프리엠스 뭐 토탈소프트를 보시는 게 굉장히 바닥권에 왔어요. 토탈소프트는 이제 9,800원 뭐 만원 또는 9,700원 9,900원. 근데 소형 정치 테마주는요 마이너스 20% 그냥 가요. 그리고 플러스 막 100% 200%도 그냥 가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리딩도 못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유적으로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쵸 12,500원과 13,500원 뭐 이런 라인까지 하락이 나온다면은 뭐 한 타임 살만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 잘못됐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들은요 프리엠스랑 토탈소프트 사지 마시고요. 그냥 오리콘 같은 게 최근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오리콘 같은 거 7,000원 뭐 밑에서 산다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오리콘 실적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렸다가 되도록이면 뭐 인선 ENT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중대형 실적주 사실 뭐 일진아이솔루스도 굉장히 중대형이거든요. 수소 관련주. 그리고 코롱도 직장인 초보자들 쉽게 돈 벌 수 있는 패턴이에요. 36,000원, 37,000원. 근데 이제 이것도 단기입니다. 단기예요. 한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주 재고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5,750원, 5,600원 뭐 이런 라인. 한라홀딩스도 전기차 충전이 아니고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5만원 밑에 급락이 나온다면 하시는 전략. 이 정도로 보시자. 이 정도로 보시고, 주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